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시장에서 또 슬슬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가열차게 달려온 부담감일까요? 다우지수는 34,000선, 나스닥은 12,000선, 그리고 S&P 500은 4,000선 부근에서 조금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간밤에 3.6%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부담감을 시장에 더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를 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직 저 산을 등반할 때는 아니다라는 기대감이, 우려가 지금 현재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은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벳이 좀 부담스럽죠.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그 한 번의 실수 정말 좀 크리티컬했던 걸까요? 구글은 우리가 알던 그 구글이 이제는 아닌 걸까요? 반면에 또 테슬라는 시원시원합니다. 내려갈 때도 사실 시원시원했습니다만 올라올 때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올 줄 몰랐죠. 200달러 넘어선 지 하루 만에 210달러 장중에 돌파해냈고요.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펩시코가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카지노, 리조트 이런 리오프닝, 특히 소비주 측면에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딱 이렇다 할 방향성을 갖고 간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종목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조금 탄력이 약해지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은 이번 주 상승을 모두 되돌리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아침부터 크게 한마디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90%다. 지금 그동안 한 50 몇 프로다 이러다가 갑자기 90%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쨌든 그동안 금리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고수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연준의 경고를 계속해서 이제 되씹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2% 도달을 위해서 앞으로 더 금리 올리고 고금리 상태 유지되고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윌리엄스 총재 같은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또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한 그 결정적인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지난밤에 4주, 8주, 30년물 초단기하고 이제 장기, 최장기 이 채권에 대해서 옥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단기 수익률이 모두 0.1%포인트 이상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차트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 지난 밤에 국채 수익률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비교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걸 갖다가 지금 나오는 게 그냥 5.1% 어제까지 그 얘기만 하다가 오늘 이제 5.5%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디락스 수준의 20만 건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알파벳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아마존과 메타가 하락을 했고, 애플과 넷플릭스는 보합 수준에 있는 모습이었고, 테슬라가 장중에 5% 급등했다가 소폭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직원을 7,000명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노동자들하고 조금 안 좋은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강수를 두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EPS가 99센트 나오면서 예상치를 21센트나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즈니를 좀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행동주의 투자자인 넬슨 펠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었는데, 근데 이쪽 회사에서 뭐 배당도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사람도 해고를 하고 비용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주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괴롭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가 초반에는 그래도 5%까지 상승을 했지만 물론 장중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AI 발표한 게 투자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다지 좋은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8% 정도 하락했고 지금 오늘 밤에는 마이너스 5% 더 추가 하락하는, 그러면서 주주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하락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색에 있어가지고 구글이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이제 빙이라는 걸 인공지능을 추가해서 앞세워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빙이 겨우 9%밖에 안 됐는데 이 비율이 깨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이 안 되면 결국은 광고 수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알파벳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3%나 하락을 했는데 지금 증권가의 루머가 지금 뭐냐면은 소매 스테이킹을 금지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인 가지신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가지신 분들이 이제 거래소에다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정의 이자를 받는데 그걸 이제 동일한 코인으로 소정의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하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SEC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에 직면해 있다, 임박해 있다, 이렇게 또 루머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윈리조트가 좀 상승을 했어요. 윈리조트가 실적이 마카오 쪽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겼고, 다만 이제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른 이유를 보면은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2025년도 만기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7.75%를 이자를 줍니다. 지금 시중 금리보다 지금 거의 뭐 2배, 뭐 50% 이상 막 이렇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를 받았고, 또 하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들,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에 대한 평가 수익도 굉장히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밤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연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개개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세 모두 하락 전환한 겁니다. 다우 지수가 0.73%, S&P 500이 0.88%, 나스닥이 1.02% 하락했는데요. 종목별로는 알파벳이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3.5%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짚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테슬라를 빼먹고 갔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테슬라를 빼먹었는데, 테슬라의 차트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추세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1월달 추세선 그어야 된다, 1월달 기준으로 그어야 된다 했는데, 1월 27일날 우리가 테슬라를 봤어요. 그때 이후에 한 175달러까지는 그래도 뭐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후에 오버슈팅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주가는 가치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합니다. 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바로 매도해야 되냐? 아니죠. 추세선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선 그리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매도 시간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별거 아닙니다. 추세선 그어놓고 추세선 따라서 굳건하게 버티면은 그 추세선 무너지기 전까지 버티고 있다 보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이런저런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인하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격 인하하면 수익력 나빠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만큼의 지배력과 삼성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런저런 다른 생각 마시고 추세선 그어놓은 거 하나만 잘 보셔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봐야 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분기별 매출 성장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이제 나왔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밤부터 나온 얘기가 좀 이게 과도하다, 반응이 조금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파벳에서 지금 오류가 나온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로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너무 심각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가지고 뭔가 실적을 크게 낼 거냐, 당장 낼 거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알파벳하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경쟁 관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대표적인 성장주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안정되게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몰리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홀드를 지속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재무 구조 보면은 지금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분기는 사실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나머지 분기들은 기대치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2월달 들어가지고 매수 의견이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 목표 가격이 $284, 지금보다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몇 년 또 최근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지난해에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하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1번 가지고 중앙에다가 파란색 박스를 넣어봤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270불, 264불. 이제 투자 이론 쪽에서는 이제 캔들의 50%에서 몸체 중심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가격이 270불, 264불입니다. 근데 지난 밤에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하지만 빠르게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소프트 뭔가 수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도 해야 되지만은 곧 이어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찰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꼽아주셨습니다. 바닥에서 2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인데요.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